자, 오늘 여의도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파업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택배 노동자 파업 오늘로 한 일주일째인데요. 이들의 목소리가 여의도로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올 연초에 일단 1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네. 게 택배 노조의 주장이고요. 오늘 내일 또 이틀간 이제 2차 사회적 노사적 합의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여기에서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힘을 집결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 4천 명 넘는 네. 인원이 이제 상경해서 상경 또 국회에서 축제를 열리니까 벌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또 네. 모인 것 같군요. 자, 이게 택배 분류 작업이 결국 이번 파업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 사회적 합의에서 이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일단 1차 사회적 합의안에서는 이제 윤곽은 나왔습니다. 이 택배라는 게요. 일단 모든 것들이 몰려지고 나면 그 택배를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택배 기사분이 이걸 싣고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분류하는 작업이 상당한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택배 기사가 했지만 이걸 앞으로는 택배사 사측에서 분류 작업은 전담한다. 그리고 다음 작업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모아놓고 이제 상차라고 하죠. 네. 자신의 차에 올리고 배송하는 것까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게 큰 틀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네. 그러려면 분류 작업에 또 다른 인력이 투입된다든가 아니면 네.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이제 택배 노조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제 분류 작업을 전담하는 인력의 투입 시점이 이제 쟁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조율된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전에 속보성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요. 네.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아마 이 분류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네. 당초에 사측은 뭐 1년도 유예해달라 이랬었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일단 9월까지는 거의 50% 정도는 아예 분류 작업 인원을 투입하겠다. 네. 연내에는 거의 100%를 인력을 새롭게 투입을 해서 택배 기사분이 분류 작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아마 내일 정도엔 이 부분은 아마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럼 또 다른 쟁점 뭡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을 텐데요. 그때 1차 사회적 합의안 당시에 이 분류 작업을 누가 하느냐뿐만이 네. 아니라 워낙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주당 뭐 최대 60시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전체 노동 시간을 이제 그렇죠. 관리하는 것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주 52시간 때도 했지만은 이렇게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소득도 줄어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택배 기사분 노조에 따르면 한 10% 넘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주 60시간에 맞춰서 줄어든 소득분을 이제 사측에 보전해 달라라는 네.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놓고는 타협이 뭐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에 네. 정부 측 역시도 그것을 보전하는 것은 일단은 선을 좀 그은 상태라서 네. 이걸 놓고 굉장히 또 치열한 또 하나의 이제 노사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보전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와중에도 이제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면서 특히 택배 수요가 폭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1분의 이 택배 기사분이 이제 안타까운 일을 네. 당하셨고 올해만 해도 연초 이후에 벌써 5명이 이제 과로사로 이제 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 합의안 뭐 노사적 충돌 대결 이전에 뭐 분류 작업이라든가 노동 네. 강도에 대해서는 빠른 어떤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 택배 노동자 파업으로 배송 차질이 좀 벌어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완전 이게 멈춤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우체국 택배, 또 한진 택배, 롯데 택배, CJ 대한통운 이제 회사 측에 따라서 실은 좀 이제 렉이 걸리는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요. 각 민간사 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그렇지가 않고 네. 또 이게 뭐 힘든 지역과 잘 되고 있는 지역 이게 좀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었겠고요. 네. 뭐 잘 못 느끼는 분도 있겠고 이제 그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자, 택배 사들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네. 얘기군요. 자, 내일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구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걸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1차 합의 이후에도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는 되는 걸 보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 자체에서 많이 나왔던 맹점이기도 한데 네.
사회적 합의란 취지는 좋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차 합의를 했지만 뭐 그냥 유예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구속력에 그런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거를 조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령 이제 이 임금 보전 문제도 60시간에 따라서 사측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고요. 네. 노측에서는 더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택배비 인상일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소비자,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부담이. 돌아오게 되는 참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